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58회 FAT 2급 실무 이론평가 문제풀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차변에 올 수 있는 거래 요소로 옳은 것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때 차변은 왼편을 차변이라고 그리고 오른편을 대변이라고 나눠서 보고 있죠. 차변의 식구는 자산이 있습니다. 대변의 식구는 부채와 자본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항목은 재무상태, 자무상태가 아니고 재무상태표 식구들이고요. 또 손익계산서 식구는 비용과 수익이 있지요. 이랬을 때 자산부채 자본은 일단 자기 집에 있으면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좋은 것 있으면 자기 집에다 갖다 놓지 않습니까? 차변에 올 수 있는 요소는 자산과 비용인데 자산은 나오질 않고 그 중에 비용이 나왔어요. 1번 비용의 발생,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다음은 신문기사의 일부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 적절한 거 찾아볼까요? 외부 감사인이 회계감사 대상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지원을 금지하며 회사가 자체 결산 능력을 갖추고 누구의 책임하에? 경영자의 책임하죠. 경리 책임이 아니에요. 경영자의 책임하에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금은 남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 떼는 것을 예수금이라고 하고 그거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를 하셔야 돼서 유동부채가 맞아요. 유동부채로 속한다. 유동성 장기부채는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즉 12월 31일이죠. 이때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될 것 같다 그러면은 장기 차입금 같은 것들은 유동성 장기부채로 바꿔놓으셔야 됩니다. 단기 차입금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될 부채이다. 맞습니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퇴직금이라는 것은 1년만 근속하는 것이 아니죠. 1년 이상 근속했을 때 그거 쌓이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유동부채가 아니고 비유동부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동부채라는 것은 1년 이내에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 비유동부채는 1년 이후에 지급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상사의 6월 중 상품 매매 관련 자료입니다. 요거를 기초로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계산한 6월 말 재고 금액이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는 방법이 선입선출법이에요. 먼저 들어온 것부터 현재 300개 있고요. 창고에 200개 매입해서 전체 창고에 5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400개를 매출했어요. 그러면 300개 요거 다 팔려 나갔겠고 여기서도 100개 더 팔려 나가고 남은 거는 100개 남습니다. 그쵸? 단가는 3,000원. 그러면은 6월 말 재고 금액은 100개 3,000원짜리 해서 결국은 30만원 남았군요. 정답은 1번 되겠어요. 자, 5번입니다. 다음은 항공상사의 건물 관련해서 자료입니다. 건물의 취득 원가는 처음 구입했을 때 이 금액은 당연히 플러스 해 주셔야 되고요. 중개, 수수료 이거 만만치 않죠. 이것도 넣어 주셔야 되고 취득했다고 취득세 내야 되고요. 취득한 후에 거의 보험료는 보험료로 별도로 처리하기 때문에 여기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다음 자료에 의해서 당기순이익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기초자산에서 기초부채를 빼시면은 기초자본이 나오니까 기초자본이 200만원 갖고 시작을 했어요. 기초자본. 그런 다음에 800에서 300을 빼주시면은 기말자본이 500이에요. 보통 이 아래쪽에 추가 인출 금액이 이 얘기가 없었다면은 500에서 200 빼가지고 차이 나는 만큼이 300만큼이 당기순이익입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추가로 출자한 금액이 100만원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 100만원을 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100만원 빼주시면은 결국 200만원이 자 당기순이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3번. 7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10월 31일 대선충당금 잔액 계산하면 얼마인지 옳은 거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1월 1일 날짜 예상 매출금 대선충당금 잔액 20만원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T 계정으로 그려가지고 풀어주시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T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기가 지금 충당금 계정입니다. 대선충당금. 대선충당금은 부채 성격이기 때문에 기초 금액을 대변에다 씁니다. 대변에다가 기초 금액이 20만원이고요.
여기가 기초면 반대편에 누가 온다? 기말을 쓰셔야 되는 것이죠. 이 금액이 지금 얼마냐고 물어본 거고요. 그런데 5월 1일 날짜에 거래처 파산으로 인해서 17만 원 회수 불능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던 27만 원 중에서 여기가 지금 현재 17만 원을 이렇게 써먹게 된다는 거죠. 써먹게 돼요. 그러면 3만 원이 지금 현재 남았습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대손 충당금 잔액은 결국 3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상사의 단기 매출 관련 자료입니다. 총 매출액을 계산하면 얼마냐라고 했어요. 이것도 공식에다 대입해 볼까요? 공식이 어떻게 들어갈까요? 세로로 쓰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라는 것을 빼시면은 그 부분이 바로 매출 총이익이 나와요. 매출 총이익이.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매출 총이익이 12만 원이고요. 매출액. 자, 원가라고 하는 부분은 8만 원입니다. 지금 원가가 8만 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매출액은 일단 총 매출액은 20만 원이네요. 20만 원. 뭐가 이렇게 간단하죠? 잠깐만요. 여기가 20만 원일 리가 없어요. 저렇게 간단할 리가 없어요. 여기가 순매출액이라고 일단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순매출액이 20이 나왔는데 여기서 물어본 질문은 총 매출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가야 되겠습니다. 총 매출액에서 세 가지를 보통 빼죠. 매출했는데 환입이 있었다든가, 매출했는데 에누리가 있었다든가, 매출했는데 할인이 있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걸 갖다가 빼주시는 게 순매출액이거든요. 그럼 총 매출액은 모르겠는데 여기 매출 환입이 2만 원, 매출 환입이 2만 원 있었고 거기다가 에누리도 만 원이 있었고 이런 상태예요. 할인까지는 없었어요. 요거를 어떻게 보면 3만 원을 뺀 게 3만 원 뺀 게 20만 원이라는 소리니까 결국 총 매출액은 23만 원이 되겠네요.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어려웠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은요. 기업의 판매 활동과 관리 활동에 발생하는 비용이다. 판관비를 말하는 거고 매출원가에 속하지 않는 영업 비용이다. 그랬으면은 정답은 몇 번일까요? 그렇습니다. 급여입니다. 급여. 이러한 것들 다 영업 외의 비용들이겠고요. 급여 부분이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결산 정리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감가상각비 계상하시고 충당금도 있고 미수이자 있고 1번입니다. 차입금 상환하고는 결산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결산하면요. 크게 수동 결산하고 자동 결산하고 나눠 보시는 거죠. 자동 결산하고 이렇게 나눠 보시는데 그 중에 자동 결산 첫 번째 부분이 첫 번째 보는 게 기말 상품 매출 원가를 구하셔야 되고요. 대손, 감가, 퇴직, 급여 이러한 것들 정리하셔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 여기 이제 소득세 같은 것들 정리하셔야 되는 것들이고 수동 결산하면은 소선미 해서 선 아이고 서가 돼버렸네. 선미 우리 옆집 언니 이름이에요. 그래서 소는 소모품비 정리하시는 거 소모품비 정리 선급 여기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이런 것들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FAT 2급 제58회 최신기출문제 풀이 실무수행평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소리는 악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기업입니다. 2022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기초정보관리 2회 첫 번째 문제는 사업자 등록증에 의해서 거래처 등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래처 등록을 해 놓으셔야지 세금계산서 전자를 발행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들어오셔서 거래처 등록 쪽으로 들어오셔서 거래처 바른악기상 코드번호 01014 사업자 등록증 관련 내용이 변경되어 요거는 처음부터 등록은 아니고요. 이미 등록이 돼 있어요. 01014 찾았습니다. 바른악기상 요 내용이 많을 때는 상단 위쪽에다 놓고 컨트롤 F 이렇게 눌러서 여기다가 바른악기상 이렇게 쳐서 아래로 내려가는 방법도 있어요.
코드 번호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찾을 수가 있었고, 보통의 경우는 여기 보이는 전자세금계산서 메일 주소 이런 부분들을 많이 틀려놓습니다. 자, 뭐가 틀렸을까요? 30532-81253 박은서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악기 외 주소가 틀렸네요. 강남구 강남대로입니다. 강남구 강남대로 254 이렇게 주소 검색을 해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잘 나왔고 나머지 부분은 건들 게 없을 것 같고 오셔서 추가사항 쪽에 메일 주소도 틀렸군요. 메일 주소도 정확하게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대표님 이름을 좀 틀려놨더니 상대방 대표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이름도 모른다면서 참 크게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고쳤고요. 2번 거래처별 초기 2월 등록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셔서 거래처별 초기 2월 쪽에 자, 그 가운데서도 바드러움입니다. 바드러움. 오른쪽 화면이 비활성 창일 때는 요 상단 요 바드러움을 다시 두 번 톡톡 찍어서 화면을 열어 주셔 가지고 코드 번호 102번 거래처 악기 왕국 만기 날짜 2022년도 5월 28일자 어음번호입니다. 004 2021 11월 18일 1234 55666 해서 정확히 20자리가 다 들어가도록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004의 의미는 국민은행이고요. 국민은행. 그리고 뒤쪽은 2021년도 11월 11일 아니군요. 11월 18일 11월 18일 나머지 고유번호 9자리가 되겠어요. 잘 맞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요. 11월 18일 1234 55666 오케이. 수치 구분은 자수이고 발행은 악기 왕국. 발행은 악기 왕국으로 넣어주시고요. 발행일자 2021년도 11월 18일 자, 이렇게 돼 있고 거래일자도 2021년도 11월 18일 이렇게 돼 있어요. 전자 되겠고 지급 기관은 국민은행 빠짐없이 놓치지 않고서 잘 넣어주시는 게 관건이에요. 강남까지 국민은행 강남 해서 잘 됐고 바로 밑에도 한 번 더 넣겠습니다. 쉼터 악기 자 코드가 지금 현재 잘 안 돼가고 있어요. 그럴 때는 두 번 톡톡 찍어서 쉼터 악기 넣어주시겠고 2022년도 7월 15일자 004 2021 12월 22일 12345 7777 해서 숫자가 뭔가가 지금 잘못됐다 라는 거죠. 한번 이렇게 잘못 써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번호 004 2021 12월 22일 굉장히 헤매고 있어요. 5까지만 쓰고 7이 4개였었는데요. 가만 보니까는 여기 1이 3개나 들어가가지고 004 2021 12월 22일 12345 하나 둘 셋 4개 지금 해서 위아래 순서가 맞아야 되잖아요. 이미 번호 만들어 놓은 거 그거는 안 지워집니다. 한번 만든 거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또 2천만 원 금액 상단 위쪽도 빠졌군요. 그것도 다시 고쳐야 되겠고요. 발행일은 쉼터 악기 넣어주시고 발행일자 2021년도 12월 22일 2021년도 12월 22일 전자 국민은행 강남 되겠습니다. 국민은행 강남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도 4천 됐죠. 이렇게 해서 잘 됐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잘 오래 걸렸습니다. 상당히.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번에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입니다. 업무용 승용차 세차를 했습니다. 세차 비용 현금을 지급했다. 차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3월달 13일자 오셔서 일반 전표 3월달 13일자 이러한 것들은 차변의 차량
여기서는 유지비가 되겠네요.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출금 끊어도 되겠습니다. 822번 차량 유지비 금액은 3만원. 딱 3만원까지 3만원 넘어가 버리시면은 증빙 불비가산세 또 물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2번에서는 재경팀 직원들이 야근 후 식사를 하고 대금은 카드로 결제했어요. 4월달 11일 이렇게 종업원이 있으면은 이러한 부분들은 복리후생비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0번대 복리후생비를 잡아주시고 금액은 15만 6천 원. 대변은 미지급금은 국민카드로 다 결제를 했다. 그래서 국민카드로 15만 6천 원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매입거래가 나왔습니다. 상품을 구입하고 받은 거래명세서입니다. 5월 12일에 지급한 계약금이 있어요. 5월달 12일자를 가서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망스 악기 40만원 미리 주는 선급금이 있음을 확인했고요. 5월 27일자에 상품을 구입했다. 146번 상품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400만큼. 대변 쪽에는 131번 선급금, 망스 악기 쪽으로 방금 확인하신 40만원 빼주시고 나머지는 이런 것들은 251번 매상 매입금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월말에 지급을 해요. 금액은 360만원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었습니다. 됐어요. 유무형 자산 매각 나왔습니다. 연구팀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파이오니아 소프트웨어를 인디아 악기에 200만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받기로 돼 있어요. 6월달 25일자 이렇게 되겠고 연구팀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했던 소프트웨어를 대변 쪽으로 소프트웨어를 팔아버릴까요? 소프트웨어 금액은 200씩이나 여기서는 장부 전 매각 전 장부 금액 해서 무형자산은 직접법으로 상각하기 때문에 장부 금액을 바로 빼시는 거고 이때 얼마에 팔았느냐 200만원에 매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200만원짜리 200에 매각을 했으니까 무형자산 처분 이익이나 손실은 생기질 않고 거래처는 인디아 악기 해서 인디아 악기 쪽으로 팔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납니다. 5번 악기왕국에 단기로 되어야 했던 자금 중에서 50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을 받았습니다. 해서 9월달 2일자에 이렇게 차변 쪽으로 103번 보통예금 국민은행 그래서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에 500이 들어왔어요. 대변 쪽에 요 단기로 대여하였던 자금 500만원 중에서 이런 것들은 단기 대여금 이제 단기 대여금 어디에다가 악기 왕국에다가 대여했던 500만원을 이렇게 보통예금 통장으로 받았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9월 10일자 골드 악기의 상품 외상 판매 대금을 어음으로 수취를 했습니다. 9월 10일자에 어음을 받았을 때는 차변에 받을 어음이 되겠습니다. 골드 악기 금액은 1000만원. 대변 쪽에다가는 이러한 것들 상품 외상 판매 대금이기 때문에 상품 매출로 가시면 안 되고 108번 외상 매출금을 돈이 없어서 어음으로라도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받을 어음에 대해서는 F3번 꼭 눌러주셔야 되겠습니다. 어음은 보관이 되겠고 여기는 6번 전자가 되죠. 어음 번호는 처음 받았을 땐 넣어야 돼요. 004 2022년도 09 10일 날짜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쓰면은 큰일 날 뻔했어요. 중간에 1, 2, 3, 4 하고서 여기가 5가 아니고 0이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습관대로 했다가는. 그런 다음에 만기 날짜는 2022년도 12월 10일 보통 3개월짜리 많이 끊는데 지급은행은 국민은행이 되겠습니다. 두 번 톡톡 찍어서 국민은행 많이 나오죠? 지점은 강남이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가볼까요? 자, 10월 25일 날 공사 계약금 200만원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자, 10월달 25일자에 자, 대변 쪽으로 103번 보통예금 신한은행 넣어주시고 금액은 200만큼 넣으시고 차변 쪽에다가는 이러한 것들은 신축공사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하시는 거예요. 선급금이 아니고 건물하고 관련된 신축공사는 요 계약금을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하시고 이때 거래처를 쓰실 수만 있으면 쓰셔야 됩니다.
계좌번호 천상소리 들어가 있질 않아가지고 우리는 그냥 지나왔어요. 들어있었으면은 어디에다 줬는지 성급금 개념으로 보시면 거래처 들어가야 되는 것이겠고요. 그 다음 이체 처리 결과 리스트가 됐습니다. 13만원을 자, 지방 출장 간 박선주 사원으로부터 출장비 가지급금 추가 입금 요청이 있어서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했습니다. 날짜는 11월 4일자 돈을 좀 넉넉히 주지 그랬을까요? 134번 가지급금 박선주 금액이요 13만원 이체해줬다. 보통예금 은행은 농협에서 이체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거래처 쓰셔야 되죠. 거래처. 자, 이제 전표 수정 문제입니다. 2월 6일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월 3일 건물 수리와 관련해 갖고 미지급 대금에 대해서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는데 여기가 253번 미지급금이었군요. 미지급금. 자, 해서 거래처 성진빌딩 맞고요. 성진빌딩 금액 70만 원 해서 계정 과목 고쳤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또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날짜를 확인해 보니까요. 9월 20일자 가셔가지고 신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서 매출 거래처 담당자와 식사를 했군요. 그렇죠. 접대비로 가시는 거 맞아요. 접대비로 가시는데 금액이 13만 2천 원 미지급금. 자, 그런데 식사를 하고 신제품 홍보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국민카드 수정을 뭐가 잘못됐다라고 고쳐야 될지 카드가 삼성카드였네요. 한참 찾았어요. 국민카드가 아니고 삼성카드가 되겠습니다. 그쵸. 거래처가 삼성카드다. 결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단기 대여금. 우리가 남에게 돈을 빌려줬으면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비록 받지를 못했어도 저렇게 12월 31일 날짜에 이 대변 쪽에 이자 수익이라고 비록 받지는 못했어도 이자 수익으로 잡아주셔야 되는 금액이 56만 원이 있다는 거고요. 이런 것을 우리는 미수 수익이라고 해요. 아직 받지는 못했어도 56만 원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말 결산 쪽에 자동 결산 쪽에 오셔서 1월부터 12월까지 찍으시고요. 여기는 지나가셔도 됩니다. 확인하시고 요 기말 상품 재고가 파악했을 때 2,800이라고 되어 있어요. 2,800 넣으시고 상단에 전표 추가 됐죠? 이렇게 한번 넣어보시고 그 다음입니다. 여기까지 넣었으면 전표 추가했으면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짜에 이렇게 기말 상품 들어가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들어오셔서 12월 달 찍어주시고 맨 밑에 단기순이익 잘 확인하신 다음에 다시 오셔서 추가까지 확실하게 눌러주시면은 방금 이 모든 과정들을 진행한 겁니다.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기능모음에서 추가 단추까지 잘 눌러줬어요. 됐죠? 조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거래처 등록 조회 하셔가지고 바른 악기 이상 관련해서 옳지 않은 것 거래처 등록 들어오셔서요. 우리가 방금 입력했었던 쭉 올려주시면 0104 바른 악기상 대표자 박은서 맞아요.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사업장은 서대문구가 아니고 강남으로 고쳤었잖아요. 3번 틀렸고 맞죠? 12번에서는 이메일 주소도 라이트로 고쳤던 거 기억나고 있고요. 자, 2번에서는 12월 말 은행별 예금 잔액 옳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도 맨 위에 어디로 가라고 하는 내용이 다 써 있었기 때문에 예적금 현황 쪽으로 오셔가지고 12월 31일 찍어주시고요. 그 중에서 하나씩 찾다 보니까 신한은행이 800인데 1000만원 돼 있어가지고 2번이 틀렸어요. 거래처 원장을 또 조회하셔서 거래처 원장 조회하셔서 12월 말 그랬으면 앞에는 1월 1일도 상관없지만은 반드시 뒤에는 12월 31일이어야 된다는 거죠. 계정 과목은 110번 바드럼 처음부터 끝까지 해주시고 잔액입니다. 자, 쭉 보시면 악기 4,000, 레몬 피아노 400, 쉼터 악기가 4,000인데 2,000으로 돼 있어갖고 결국 3번이 또 틀렸네요. 4번 가볼게요. 거래처 원장에서 미지급금입니다. 여기를 253번으로 고쳐주셔서
요 가운데서 옳지 않은 것 찾는 문제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쭉 찾다 보니까 삼성카드가 667만 5,200원인데 4번은 금액이 엉뚱하게 나왔어요. 4번 틀렸습니다. 12월 말 골드 악기 외상매출금 잔액이 얼마냐? 이것도 외상매출금이면 108번 찍어주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찍어주시겠고요. 5015 해서 5015 골드 악기가 1,500만원 되겠습니다. 1,500만원. 자, 이제 6번 거래처 원장에서 251번 예상매입금 찍어가지고 그 중에서 금액 가장 적은 거래처 금액이 가장 적은 거는 네모피아노 123번 코드를 적으라 그랬기 때문에 코드로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7번 월별 복리후생비 금액 옳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은 총계정 원장으로 가셔가지고 1월부터 12월까지 그 가운데서도 811번 찍어주시면서 요 복리후생비 발생 금액 옳지 않은 것 잘 보니까 2월 달에요. 여기를 보셔야 돼. 여기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거는 이렇게 3월 달, 5월 달, 자 4월 달 게 틀렸죠. 4월 달 거. 자 그 다음에 1월 개표 조회를 하셔가지고 월 개표 찍어주셔서 5월 달 한 달 동안 0505 여기도 잘 안되네요. 또 5월달 찍어주셔서 상품의 매입 금액이 얼마냐? 상품의 매입 금액입니다. 이렇게 월계표로 오셔가지고 이 금액을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되어 있긴 한데 현금으로 구입한 거, 대체로 구입한 거 해서 이만큼인데 요거를 요 총계정 원장 같은 걸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두 번 톡톡 찍어서 보시면 3,271만원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보실 수가 있겠죠. 차변은 구입, 대변은 나간 거니까. 자, 10월 한 달 동안 증가한 유형자산 금액은 얼마냐? 또 이것도요. 10월 한 달 동안 10월 한 달 동안 유형자산은 계정 과목이 아니고 구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형자산, 비유동자산 중에서 유형자산은 건설 중인 자산이에요. 건설 중인 자산. 그래갖고 보시면요. 200만원. 건설 중인 자산이 유형자산이고 200만원 증가했고 3월 한 달 동안 발생한 차량 유지비. 여기도 3월 한 달 동안 해서 차량 유지비 쭉 내려가지고 55만 7,500원 되겠습니다. 됐죠? 손익계산서도 조회하셔가지고 지금 단기 그러면 12월달 찍어주셔야 되고 상품 매출 원가는 184-215-000 됐죠? 영업의 수익입니다. 영업의 수익도 920만원 되겠습니다. 재무상태표 갑시다. 재무상태표 우리 회사의 재산상태를 보여주는 재무상태표에서 미수수익의 잔액은 100만원입니다. 100만원 미수금 잔액은 얼마냐? 미수금은 400만원입니다. 400만원. 선급금은 152만원입니다. 단기 대여금은 105-000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지급금 53만원 되겠습니다. 무형자산은 300만원 되겠습니다. 미지급금이요. 미지급금. 앞에서 풀었던 문제들의 합계를 여기서 물어봐 주기 때문에 결국은 앞에서 풀었던 값이 다 반영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 자본금 나왔습니다. 자본금은 520-435-170 되겠습니다. 정확히 됐습니다. 자,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